성분이 있는 걸 아시죠? 그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골짜기다 보니까 철성분이 바닷물을 만나고 염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한번 들어갔다 빠지면은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 그걸 이용해서 그 암거를 놓는데 기초를 대체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이걸 하겠다. 가지고 이게 공법을 얼마큼 이게 줄였다. 이걸 사례를 해서 썼는데 거기서 점수가 빵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합격을 하는데 달달달 외워서 의미가 없다. 책에 있는 걸 열심히 외워서 썼더니 50점 나와요, 50점. 그래서 그때 책을 딱 덮었어요. 아, 책은 의미가 없구나 하고 그때 알았어요. 내가 외워서 써봐야 뭐해. 열심히 외워서 써봐야 50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젊은 친구들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쓰면 점수가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달달달 외워서 쓰면. 요새는 달달달 외워서 쓰면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수밖에 안 줘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자, 이제 그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제 좀 볼 건데 우리 첫 번째 딱 넘어가면 그 어느 문제들이 나왔는지 딱 이제 나와요. 그래서 1교시에 한번 볼까요? 1교시에 보면 자, 법 관련돼 가지고 몇 문제가 나왔습니까? 세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우리 안전관리 돼가지고 세 문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 청농 가설공사. 가설공사에서 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시사 문제가 있는데요. 시사 문제 중에 이게 세 문제 나왔는데 시사 문제 보세요. 세 문제 중에 뭐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안전법규 바뀐 거죠. 그죠? 안전 문제예요. 자, 안전 문제인데 그 중에 토목 문제가 한 문제가 있네요. 시공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공을 모르더라도 안전 문제만 알면 저 중에 10문제를 충분히 골라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 토목 시공 문제 솔직히 안정형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죠. 시공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문제. 건축 토목하시는 분들은 저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야. 기본적인 문제고 나머지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안전 문제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시공기사 따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전만 한 3개월 공부하시면 금방 따셨어요. 왜? 시공 문제가 거의 다 나오니까. 요새 한번 시험 문제 보세요. 시공 문제 나오나? 그죠? 그러면 우리 책 그 두꺼운 것 중에 거의 시공 문제 그 뒤편에는요. 이렇게 힘도 있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건설안전 기술사는 시공 문제는요. 수박의 겉핥기씩만 알면 돼.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얇게 짧은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 지하 흙막이 벽에 일수 현상하고 안정액의 요인이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흙막이 문제죠. 흙막이. 그죠? 흙막이 관련돼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셨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럼 1교시 문제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발생
구조의 사형태죠. 이게 이제 안전의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인데 우리 책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제1형부터 사형이 있죠. 자, 1형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폭주를 해. 에너지가 폭주하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다? 대표적인 게 폭발. 우리가 또 나오는 것도 뭐가 있다? 무너짐, 붕괴. 그죠?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험물, 약화비례, 또 뭐가 있죠? 불행,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당연히 에너지 폭발해서 다치면 불행하죠. 자, 이형은 뭔가 에너지의 침입.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침입을 되는 현상이다. 그럼 뭐가 있나요? 제2형 해가지고 에너지 침입 해가지고 나오는 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이걸 뭐라 그러죠? 끼임이라 그래요. 그죠? 요새 한자어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한글화 됐다는 거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끼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침입하는 게 감전. 에너지 침입이 있고, 그 다음에 충돌이 있죠. 서로 충돌한다. 말 그대로 충돌이 있고. 제4형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유해 에너지. 에너지에 사람이 들어가. 뭘까요? 대표적인 게 질식입니다. 그죠? 첫 번째 1교시에 첫 번째 문제가 산업재해 발생구조 사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뒤에 가면. 뒤로 가면. 여기서 문제가 다 예상이 돼요. 첫 번째 문제에 산업구조 발생에 이거에 사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뒤에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다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2교시부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산업구조의 발생의 사형태가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이건데 답안 어떻게 쓰셨어요? 첫 번째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정의. 그죠? 구조의 정의. 또는 뭐라 그랬어요? 개요. 그죠? 예, 서론, 뭐, 여러 가지 좋아요. 여러 가지가 앞에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최소한 2줄은 작성해 주라 그랬어요. 그죠? 단답형에서 정의는 2줄로 써주시는데, 좀 쓸 게 많다? 그럼 3줄까지. 근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왜? 그 밑에 내용을 정리하는데 모자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써야죠. 구조의 사형태. 아까 우리 1형, 2형, 3형, 4형을 써야 되겠죠. 그게 몇 칸이 차지할까요?
못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정도 차지하겠네요. 그럼 6칸. 대제목까지 7칸. 8, 9, 10, 11, 12. 12칸이 먹었네요. 몇 칸 남아요? 10칸 남아요. 그죠? 그러면 3번하고 4번하고 대제목 쓰고 나면, 그죠? 3번, 4번, 대제목 쓰고 나면 몇 칸 남아요? 8칸 남아요. 그러면 4칸, 4칸 가지고 뭘 써야 돼요? 그죠? 뭘 쓰셨어요? 그게 서브노트예요. 내가 산업재해 발생 구조 가지고 내가 3번, 4번을 뭘 써야 될지 이걸 서브노트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물어본 거, 쓰는 거, 정의, 쓰는 거, 이거는 다 써. 자, 이 정도는 누구든지 쓴다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서 쓰든, 그죠? 내가 기억에 잔상으로 뽑아서 쓰든, 에너지 사형태를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쓸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1형이 폭발이고, 2형이 충돌이고, 3형이 협착이고, 4형이 질식이고,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그냥 거기에 맞게끔 서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실 건지. 산업구조, 발생구조, 사형태의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작성하게끔 내가 어떻게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그 옆에 제가 그 하나 서브노트로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분은 그림을 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형태를 서술로 다 했죠. 그러니까요, 2, 4, 6, 8, 9칸을 넣었네요. 9칸을 쓰면 밑에 쓸 게 별로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도 있다.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번 문제가 이제 뭐예요? 사다리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제가 사다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사다리는 뭐에만 써야 된다? 통로로만 써야 된다. 예. 우리가 저기 제대로 올라가지 계단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는 뭘 설치해야 된다? 사다리를 설치한다. 예. 사다리 설치하는데 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니라 통로용만 사용해야 된다. 그 설치 시 준수사항이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저희 강의실에도 제가 한 권 갖다 놨죠. 보건기준집 해가지고. 저 만화로 된 거. 저거 좀 보시라 그랬죠. 대표적인 것만 보라 그랬어요. 가설통로. 또 뭐 보라 그랬어요? 도도. 그도? 항타기 항발기 넘어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업안전보건규칙에 항타기 항발기에 관련돼 가지고 안전보건규칙 기준지 만화로 된 거 저거 한번 꼭 읽어보고 가시라고 드렸어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그 기출반에서 시험할 때도 그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옆에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나와 있는 만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게 제 24조. 예, 그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써주시면 돼요. 써주면 되는데, 제대로 써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24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준수사항에 답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사다리 통로의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내가 뭔가 써주셔야 되죠. 사다리 통로는 이러한 거다 하고 정의를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뭐 개요를 쓰시든가 쓰세요. 두 번째, 사다리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예, 제24조. 그죠? 세 번째. 보통 24조의 그 산업안전복용규칙 설치 구조 요거 준수사항을 써주고 나면 몇 칸이 남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10칸 정도 남아요. 몇 칸 정도 남으면 나머지 3번, 4번을 어떻게 나눠서 쓰실 건가? 그럼 그 안에 4칸이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채울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항상 해보시고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답형에 3번, 4번을 내가 뭘로 채울지를 준비하고 가면, 그죠? 준비하고 가면 몇 개를 준비해야 돼요? 10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단답형도 있잖아요. 물어본 게 많은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뒤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어본 게 많을 때는 물어본 것만 쓰고 나오기도 바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결론을 낼 때 이 용어 정의도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결론을 쓸 때 내가 어떻게 쓸 건가?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많이 좀 연습을 해봤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써주시면 된다. 그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만 써주시면 되고, 가설 통례 준수사항에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모시트 하나 그리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사다리 통로를 만들 때 어떻게 안전 관리를 했는지 이것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 사다리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안전이 뭘까요? 혹시 우리 코브라라고 아세요? 그거 이렇게 걸고 걸고 이렇게 올라가게 내려가고 한 거 아시죠?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냥 책에 있는 것만 굳이 하려고. 우리 이런 책에 뭐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보통 사다리 하고 나면 여기 뭐가 있죠? 아웃트리거. 왜? 넘어지지 말라고. 아웃트리거. 그것도 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고정 핀까지 박죠. 그런 거. 그런 게 현장 경험입니다. 그게 책에 달달 외운다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서 경험해 보지 않는 한 그런 답안이 나올 수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여기에 저기 추락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코브라 걸고 뭐하고 했던 내용들. 더 심한 데는 뭐가 있냐면 사다리를 제작을 해. 통로형 사다리를. 제작을 해서 이 사다리에 안전 난간대까지 이렇게 해서 해놓는, 혹시 사다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바퀴까지 달려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딱 해놓고 사다리 형식으로 해놓고 올라가게끔 꼭 계단으로 만든 것처럼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서 했다. 그 사례로 해서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 답안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요게 동반된 답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책에 있는 거 쓰시고 법규에 나와 있는 거 내용 써. 점수 나쁘진 않습니다. 15점에서 18점 차이 나올 거예요. 나머지 점수가 나오려고 그 이상을 받으려 그러면 내가 20점 이상 받으려 그러면 내가 안전관리 했던 현장 경험 이것들이 나와주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물어본 걸 제대로 못 썼어. 근데 내가 현장 경험을 사다리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점수가 나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물어본 거를 제대로 못 썼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것이 좋으면 점수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심한 경우에 18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현장 경험을 기가 막히게 쓰신 분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 고령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기억하기에 저랑 같이 시험을 보신 분이 있는데, 건설안전 기술사 시험을 보신 분이 있는데, 그분 나이가 저보다 띠동갑이었어요. 띠동갑. 66세 때 합격하셔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대요. 해가지고 자기가 8년 만에 떴다고. 이분이 돌고 돌아서 합격하신 거야. 왜? 계속 책에 있는 것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포기했대요. 책을 다 덮어버렸대. 그리고 내가 경험에 나와 있는 그것만 살려서 답안을 썼대요. 그래서 합격하세요. 왜? 요새 트렌드가 현장 중시예요. 이 말 바꾸어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이 실무자를 합격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실무자를.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잡으셔가지고 쓰셨으면 좋은 답안이 되셨을 거고요.